자, 우리 5페이지 주인 대리인 이론이죠.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A교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빨리 써줘야 됩니다. 선호의 불일치, 정보의 비대칭성, 이행 통제 감시의 한계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기회주의, 도덕 사전적인 기회주의는 역선택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우리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 해이, 철의 삼각형, 관피와 무산일, 규제 포획, 복대리, 이른바 주인 없는 대리죠. 공직 부패 등이 우리 흔히 도덕적 해이, 주인의 즉 주인인 국민의 어떤 감시 통제 한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리인인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철의 삼각형, 그리고 관료들은 공직 부패라든지 관피화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치유 완화하는 방법은 소극적 방안이 원래 그죠? 맞는 거죠. 유인 조화성. 주인인 국민의 유인과 대리인인 관료의 유인을 일치시켜 준다는 거죠. 목표는 직권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통제한다. 그래서 목집, 수분, 결통,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공직 부패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만약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저 관료들이 부패를 해서 30억, 30%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부패를 신고했으면 70억은 우리 국민인 주인의 비용 세이브가 되니까 좋고, 관료들은 30억을 받아서 좋은 거죠. 공익과 사익이 일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도액인 30억을 없애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건 너무하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30억 30%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 방안은 가정, 선호의 일치를 이룩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는 거죠. 선호의 일치라는 것은 PSM과 같은 공직 봉사 동기를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앤다는 것은 투명성을 아주 높이는 거죠. 이행 통제 감시는 실시간 감시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른바 EVM, 증거 기반의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주인 대리인으로서 말하는 대리 손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을 전제로 한,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 유인 조화성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 살짝 적극적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꼭 맨 끝에 나와 있네요. 청직이 높은 PSM, 선호 일치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 밑에 갑시다. 신공공관리하고 NPM은 신국정관리, 표에 요즘에는 협력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됐습니다. 신공공관리 잠깐만 확인하시죠. CC 후드 최초로 체계적 정리 이 정도로 그죠? 체계적으로 정리한 CC 후드에 의하면 신공공관리 NPM은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시장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추정하고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든지 고객 만족을 추구하죠. 기업 경영 방식의 핵심 단어가 경쟁이죠. 경쟁 체제를 구현해서 가격에 의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신관리주의 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해서 인센티브 설계한 다음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총액인건비제도. 그죠? 총액인건비제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계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 성과급이 되겠고요. 성과관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등이 되겠죠. 자, 가시죠. 밑에 비교가 중요합니다. 신공공관리하고 신국정관리. 자, 신자유주의냐, 참여주의, 공동체주의냐, 자원봉사주의냐, 시민주의냐, 시장이냐, 네트워크냐, 결과냐, 과정이냐, 고객이냐, 시민이냐, 내부냐, 외부냐,
공공기업가냐 조정자냐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비교해서 꼭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은 우리 작은 정부, 민영화, 민간위탁, 여기는 적정정부위원회, NGO, 공동생산, 개방형 성과급이라면 인사교류, 다양성 관리, 경제원리, 결과지향적 성과지향 예산이라면 정치원리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역시 정부 실패에 가정하고 있다 밑줄, 전략적 방향 잡기 밑줄 됐습니다. NPM적 개혁이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키고 연계망 관리하는 게 중요해져서 뉴가버넌스가 등장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상충적 관계다 뭐 이런 것 아니고요. 공공민간의 이분법을 지향한다.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점안적 행정 개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나 처방, 관료들이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성은 됐죠. 시장 계약의 참여자, 사회 계약의 참여자는 시민이죠. 도메인 오브 라이츠 누구죠? 오쿤이라는 학자가 쓴 The Big Trade-off에 하면 우리 시장의 영역과 권리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죠. 됐습니다. 고객들은 불만을 엑시트로 표출하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정부를 재창조해야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적극적인 목소리, 근데 시민 실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민 재창조 밑에다 시민 재창조 밑에다가 시민 실패라고 쓰시고 시민 실패를 방지해서 시민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뉴가버넌스나 NPS에서 강조하는 개념이죠. NPS에서는 시민이랑보다는 더 세게 소유자, 정부의 소유자가 누구다? 오너가 우리 국민, 주권자라는 얘기죠. 자, 밑에 갑시다. 네트워크 가버넌스, 뉴 가버넌스, 가버넌스, 협력 가버넌스는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자, 광희 동그라미, 정부 실패 이후 동그라미. 광희는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개념을 총칭합니다. 월드뱅크의 개념, 정치 권력의 행사, 밑줄 아주 넓은 개념이죠. 월드뱅크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버넌스라고 했고,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죠. 체계적 사용, 정치적 사용, 행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체계적 사용하고 정치적 사용이 자유민주주의의 뜻이고 행정적 요소가 신공공관리의 요소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국가관리 지수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요거는 행정학에서 잘 안 보죠. 다음 페이지. 행정학에서 그나마 느껴보는 것은 광희, 가이 피터스의 가버넌스, 정부 실패 이후의 개혁은 모두 가버넌스라고 하면서 가이 피터스는 이것을 참여 모형, 시장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신축 모형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참여 모형하고 시장 모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참여 모형은 뉴 가버넌스라고 기억해 주시고 시장 모형은 NPM으로 기억해서 비교해서 쓰면 되는데 혹시 가이 피터스라는 학자가 노는 순간은 옆에 구조, 관리, 정책, 공익 이 네 가지 틀로 비교해줘야 됩니다. 구조는 하드웨어, 즉 조직을 쓰면 되고요. 관리는 인사, 재무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책. 참여 모형하고 시장 모형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여 모형, 기존 행정은 개청제 권위, 시장은 독점, 참여 모형의 하드웨어는 시민 참여나 시민 헌장, 평면 조직, 팀 조직, 여기는 작은 정부, 복지 축소, 민영화, 민간위탁. 자, 참여가 가능한 관리, TQM이나 팀제, 여기는 개방형, 성과급. 결정은 참여를 하니까 회의, 협상, 대화. 그러나 여기는 가격이죠. 내부 시장화 됐습니다. 참여의 공익은 참여죠. 여기는 저비용, 고효율. 자, 참여는 문제점 안 적었네요. 시민 실패라고 적어보시고 참여 모형 밑에 문제점의 빈칸이죠. 시민 실패죠. 시민 실패.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권위주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존재할 경우에는 참여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 모형을 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협의의 거버넌스, 로즈, 롤호데즈, 서비스 연계망, 아그라노프는 다양한 다주체들의 콜라보라키, 협력 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개, 참여, 책임, 효율, 일관,
OECD가 말했던 바람직한 거버넌스 요소죠.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관계, 신뢰 기반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다양한 참여자 밑에 시민 참여 쓰시고, 네트워크는 정책 네트워크 쓰시고, 신뢰는 사회 자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자본 됐습니다. 됐죠. 웰빙 오브 네이션, OECD 보고서, 그라노베트라는 하버드 교수는 The Strength of Weak Tie, 약한 연대의 강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베트남 책 이름이 뭐죠? 이탈리아, 영국, 볼링 얼론, 그 다음에 베러 투게더, 여기까지 꼭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베러 투게더 여기까지 꼭 적어줘야 되겠죠. 특히 베러 투게더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되겠고, 호혜규범 됐습니다. 호혜규범 됐죠. 호혜규범은 우리 코로나의 극복에 큰 도움 됐죠. 평등, 이 호혜규범하고 평등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정신이다, 공동체주의다, 시민적 연대성이라고 그러죠. 시민적 연대성, 시민 관여, 시민 참여죠.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결사체는 시민들이 자발적 모임인데 교량형은 영어로 뭐죠? 다리니까 브릿지, BRIDGE. 결속형은 본드죠. 동사 영어로 하면 ING가 되겠습니다. 사회 신뢰, 그렇죠. 주관적 믿음의 기초에서 취약한 지혜를 수용한다. 즉 내가 사회를 믿고 있는 정도죠. 됐습니다. 호평민 결사. 자, 2016년 KDI는 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결사체 시민 관여, 문화적 측면에서는 호혜 규범하고 정부 신뢰를, 사회 신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한국의 OECD 사회상에서 좋은 거 많습니다. 뭐 1인당 GDP 3만 달러, 정부 이 정도인데 됐습니다. 그 OECD 정부 신뢰도 36 됐습니다. 평균 45. 2019년이죠. 됐습니다. 2019년,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OECD 평균이 45니까 이거 꼭 써주시고, 자, 그 밑에 보건사연구원은 사회 통합지수에서 우리 최하위 수준이다. 최하위 수준이다. Better Life Index 비욘드 GDP 이후에 2011년부터 OECD가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38위 체크해 주시고, 요게 중요하죠. 결사체죠, 결사체. 그죠, 결사체. 뭐 이민자 개방성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민자 개방성도 36인가 그렇던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 시민 관여, 결사체, 사회 신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사회 자본의 지수를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A급입니다. 사회 자본 아직 독자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DI 2006년 KDI 맨 끝에 좀 공간이 남아 있죠. 자원봉사 마일리지 쓰시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퍼센트법, 공론조사,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공론조사와 배심원 제도는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하고 그리고 퍼센트법은 좀 도입하자 그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시민 참여는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정참결, 협의위에다가 참여 쓰시고, 참여, participation.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협의나 참여나 비슷하죠, 그죠? 정참결 됐습니다. 핵심 단어는 일방향적이다, 쌍방향적이다, 주민이 결정한다. 주민이 결정하는 것은 공론조사, 주민참여예산, 감사청구, 납세소송. 좀 단순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자, 여론조사, 정책토론방, 시민ombudsman, 감사관 정도는 협의고 정보 제공은 설명회, 소식지 같은 거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전자참여가 좋죠. 됐죠. idea.epeople.go.kr 됐죠. 됐습니다. 선의 사과객 실맛지게 참여. 맞죠? AICBM SNS가 들어가면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 객관적, 실시간 맞춤형 진행화 기능. 자, 밑에다가 시빅테크 쓰시고 메르스 확산 지도, 마스크 지도 또는 시민 마스크 앱 등이 시빅테크죠. 첨단 기술, 즉 AICBM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죠. 꼭 시민 참여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시빅테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갈등 관리 전체적으로 A입니다. 그죠? 갈등 관리. 자, 일단은 로저 피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전 교수였죠. 미국 ADR 학회 초대 회장이죠.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아주 좋네요. 갈등 관리, 예방 준비, 계획, 갈등, 영향 분석, 매뉴얼 작성.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뭐 EBM 같은 것도 좋죠. 사전에 철저하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기학습 이런 것들 됐죠. 역량을 구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응 복구, 갈등 관리 기구하고 ADR이 좋고요. 밑에 지원 쓰시고, 여기 지원은 이제 예산 또는 시설, 자원 등을 다. 요즘엔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 회복 이런 것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잘런스라고 그러죠. 회복 탄력성, 리잘런스라고 그럽니다. 예준 대복. 네 가지를 기억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예방 준비는 사전적인 것, 예방 준비는 사전적인 것, 대응 복구는 사후적인 것이죠. 사실 예준에서 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참여적 의사결정이죠. 참여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하는 거니까, 그죠? 미리 해버리면 되죠. 예를 들면 뭐죠? 공론조사, 우리나라 많이 하는, 또는 뭐 규제협의,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갈등 해소 방법, 업스트림, 상향적인데 참여적 의사결정입니다. 저는 상향적, 하향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참여적 의사결정이죠. 자, 됐죠. 합의회의, 전국 단위 밑줄, 배심원 선정, 찬반 토론. 주민 배심원은 지역 현안입니다. 배심원 선정, 찬반 토론인데 합의회의 배심원은 약 한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이하. 배심원은 10명 이하죠. 여기 중요한 건 전국 중이죠. 전국 단위. 합의회의는 여러분 GMO 쓰시고 GMO, 그죠? 원자력 이런 것들이죠. 지역 현안은 님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소각장, 하장장 또는 뭐, 그죠? 요즘에는 뭘 실어요?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여기 버스 뭐라 그래야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중요하죠. 뒤에 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중립적인 배심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됐습니다. 주민 투표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불완전 정보 선전 선동이죠. 공론조사는 확률 표집을 통해 대표성, 일부 주민이지만 됐죠. 이 투표라고 쓰시고 투표. 여론조사, 그죠? 그러니까 공론조사도 사실은 투표하는 건데 여론조사로 대체했죠, 그죠? 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신속하고 대표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전혀 수기 과정이 없죠. 여론조사는 수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수기성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나리오 워크숍은 미래 상황 됐습니다. 규제 협의, 자율 규제, 공동 규제라 그럽니다. 공동 규제라고 써주시고, 자, 대포천 됐습니다. 대포천 사례를 쭉 쓰시면 되죠, 그죠? 뭐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입니다. 또는 자율 규제, 공동 규제, 신제도주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갈등 해소 방법 2, ADR, 대안적
분쟁 해결입니다. ADR, 대안적 분쟁 해결. 대안적 분쟁 해결. 됐습니다. 법원이죠. 법원. 대안이라는 단어 위에다 써보시고, 법원. 긴 시간 쓰시고, 비전문. 자, 법원에 의한 갈등 해결은 긴 시간과 비전문성이죠. 한탄강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쓰시면 되죠. 한탄강과 새만금. 자, 그리고 협상입니다. 협상자. 뭐 상담이라고도 써보세요. 협상이나 상담 됐습니다. 상담은 조금 다른 거죠. 협상은 진짜 제3자도 없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하는 건데, 상담자는 제3자는 있는데 약간 조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죠? 조언. 됐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 조정입니다. 조정. 굳이 따지면 시하호죠. 시하호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심판은, 중재는 행정심판이죠. 됐습니다. 차이가 뭐죠? 제3자는 있지만 우리 구속력이 없다. 조정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유로운 절차. 그러나 불복극이 중재 밑에 구속력에 불복 가능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준재판 구조 써보세요. 준재판 구조. 대심 구조라 그럽니다. 준재판 구조, 대심 구조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구속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우리 저기 갈등 관리할 때 했던 건 뭐예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이고,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중재죠. 근데 그거는 지금 시민사회하고 갈등은 아니라서 좀 설명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직관적인 예는 그거라는 거죠. 갈등관리의 원칙, 공유신자 참여지, 공유신자 참여지. 갈등관리 규정 쓰시죠. 갈등관리 규정. 대통령령이죠. 됐죠. 공유, 공개, 신뢰 확보, 자율 해결, 참여, 이익의 비교 행량, 지속 가능한 발전. 플러스 공론조사는 수기성,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부족하다. 그리고 시야오는 합의성, 끝장 토론과 만장일치에 대해서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얘기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아쉽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갈등 유형별 해결은 이익 갈등은 주민 배심원, 님비 핀피 써보세요. 님비 핀피죠. 됐습니다. 환경 갈등은요, 규제 협의는 지역이라고 쓰시고, 공론조사는 전국. 됐죠. 대포천은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규제 협의가 좋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이니까 공론조사가 좋죠. 인연 갈등은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 한국은 국가공론회위원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됐죠. 됐습니다. 이것도 좋죠. 이런 것도 조정, 잠깐만요. 상담자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니구나. 500억, 프랑스는 5천억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겠다. 그죠? 어차피 그걸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죠? 프랑스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공공토론을 하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 NPM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핵심 단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죠?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이죠. 공익의 결정자는 소유자다. 공익은 담론 과정의 부산물이다. 결과물이다. 목적인데, 그죠? 민주적 담론 과정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시민, 옆에다가 소유자 쓰시고, 소유자. 서빙된 스티어링, 봉사, 헌신이죠. 퍼블릭 엠파워먼트, 퍼블릭 에너지 필드, 퍼블릭 엠파워먼트. 됐죠. 배제 없는 참여, 등대숙 수용이라고 쓰면 되죠. 등대숙 수용. PSM 됐습니다. PSM,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죠? 시험에 나오면 그냥 공론조사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탈신공공관리 A조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더 트랜스센딩 NPM 쭉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광의는 NPM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협의는 분절화 밑줄 NPM 광의는 뉴가버넌스, NPS, 공공가치론, 통정부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협의는 됐습니다. 분절화를 치유하기 위한 거, 됐습니다. 분절화와 난제 됐죠. 분절화와 난제, 통정부, 네트워크 가버먼트, 커넥티드 가버먼트. 그죠? 밑에 보시면 전통 관료제를 활용한다. 홀 오브 가버먼트. 그죠? 홀 오브 가버먼트. 통정부라 그러죠. 통정부. 자, 미국 카트리나 쓰시죠. 카트리나 국토안보부. 개인적으로 국토안보부는 좀 저는 반대하는데, 그죠? 9.11 테러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카트리나 그 재난 사태에서 연결된 정부, 톤 정부가 아니어서 엄청나게 실패를 봤다는 거죠. 부시 정부 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조됐던 것이 통정부라는 거죠. 영국은, 유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노르웨이 총선에서 NPM을 비판하는 정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거죠. 됐습니다. 난제는 2008년 이후니까 그죠? 분위기가 맞아 들어가죠. 우리가 어떻게 쓴다? 1번부터 6번. 자, 갑시다. 분절화 방지, 총체적 합체적 정부, 재직권화 재규제. 1번은 책임 운영 기관을 폐지했다. 아주 중요한 논거고요.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은 강조하고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 관계. 각국의 행정적, 문화적 요소. 자, 이렇게 해서 써도 되지만 정부 이념 한번 써보세요. 옆에 공간 있죠? 신공공성, 하드웨어, 조직 됐습니다. 통정부, 네트워크 가버먼트, 연계적 가버먼트죠. 인사나 제자. 그래서 성과급이나 개방형, 성과급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각국의 문화적 요소를 인정하고 행정 완료에서 됐습니다. 행정 완료에서 적극적인 완료.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표에 있는데, 자, 1번 요렇게 한번 됐습니다. 요렇게 써주는 1번부터 6번을 써주고 다시 그걸 재정리해서 정부 이념, 조직, 통정부. 1번은 책임 운영 기관을 폐지했다. 인사 및 재정에서는 개방형, 성과급 등에서 신중하고 행정 완료에서는 적극적인 완료 등을 통해서 합체적, 총체적 정부를 구현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뭐죠? 2002년 코로나 대응에서 자 갑시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정부 관서별로 또는 부처별로 경락시초, 그 다음에 기업, 손소독제, 마스크 업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마스크 앱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조금 총체적, 합체적 정부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딜레마입니다. 대안들 사이에 기회 손실이 커서 선택이 곤란한 상황. 선균충분입니다. 선택 불가피성. 균등한 것은 대등하다는 거죠. 상충성은 상충관계라는 거죠.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관계. 분절성은 절충이 안 된다는 거죠. 절충이 안 된다. 트레이드 오프. 상충성은 뭐라고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 분절성은 절충이 안 된다. 잃어버릴 게 비슷하다. 대등성, 균등성. 선택해야 된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 손실이
사전에 인지 가능하고요. 분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은 사전에 인지 불가능하죠. 분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딜레마는 여러분 하나 더 말하면 뭐라 그랬죠? 객관, 주관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딜레마인 경우와 아닌 경우, 주관적으로 딜레마인 경우와 아닌 경우. 자, 둘 다 아닌 경우에는 비딜레마고요.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딜레마인데 주관적으로 딜레마가 아닌 경우는 무시된 딜레마. 둘 다 아닌 경우는 근데 주관 이거는 사이비 딜레마. 여기는 일치된 딜레마죠. 그래서 무시된 딜레마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시된 딜레마에서 이게 되셔야 되죠. 자, 다시 칠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딜레마로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딜레마인 경우와 아닌 경우. 자, 요거는 둘 다 인정 안 하니까 비딜레마죠. 여기는 당연히 둘 다 딜레마 생각하니까 일치된 딜레마. 가장 문제는 여기죠. 객관적으로 딜레마인데 주관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딜레마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무시된 딜레마죠. 여기는 사이비 딜레마. 가짜 딜레마죠. 가짜. 호들갑 떠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디다? 여기. 그렇죠. 여기 됐습니다. 이 표도 문제가 하나 있죠. 이 표도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언제가 객관적이고 어딘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주관적인 거는 뭐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딜레마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 완화, 최소화, 지연, 연기 이런 거죠. 상호 회의를 해서 히 결정한다. 상호 회의 결정비. 그렇죠. 상은 상징주의, 호는 상황의 고도, 회는 회피, 희는 희생양, 결정은 결정권 이양, 비일관성.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상호 회의 결정비, 상호 회의 결정비. 각각의 사례를 좀 기억했다가 써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은 동모가세, 동시선택, 전략적 모성, NCND, 그죠? NCND, 그죠?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 기능은 영성활주인데, 그죠? 요거는 뭐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정부 기능의 재조정, 정부 규모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사전 대안 분석을 합니다. 사전 대안 분석. 됐죠? 필요하냐? 직접 책임. 됐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옆에다가 그렇죠. 폐지, 민영화, 민간이탁. 폐지, 민영화, 민간이탁 있고 오히려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될 게 논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렇죠. 사전 대안 분석. 네. 폐지하거나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경우하고 오히려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사전 대안 분석 위에다가 영국 쓰시고 영국에서 실시한 사전 대안 분석의 주기화, 그렇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유지 강화는 4차 쓰시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우리 공유경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규칙자로서 정보죠. 자, 정부 규제. 양에서는 파괴적 기술 미출, 수직 규제에서 수평 규제, 덩어리로 규제 완화하자, 규제 샌드박스 발표, 신기술 법령 미비. 다시 뭐라고요? 신기술이 출현하고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는 뭐죠? 원칙, 허용, 예외, 규제 방식이죠. 신속 처리는 30일 쓰시고 임시허가 실정 특례.
임시허가는 2 플러스 2, 2년, 2년. 실정특례는 됐죠. 실정특례는 이미 입증된 것. 그렇죠. 임시허가는 지금 규제가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정특례는 이미 입증된 거죠. 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신허특,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정특례 됐습니다. 자, 규제 품질 관리에서는 규제 협의, 규제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직접 규제, 그 다음에 간접 규제, 탄소 배출권, 자율 규제, 행정 지도, 정보 제공이 가장 좋죠. 규제 관리는 규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규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고요. 자, 재규제는 보겔이 말한 재규제는 경쟁을 위한 규제죠. 비대칭적 규제의 대표적인 거, 경쟁을 위한 규제가 되겠습니다.